소잉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스타일의 민소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패턴은 2주 동안 돌브라이드닷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한글로 된 패턴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티셔츠를 만들 때는 얇은 니트 재질의 원단을 쓰는 게 예쁘더라고요. 준비물은 실, 바늘, 가위, 원단용 펜이나 초크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다리미와 접착 심지 또는 나일론 재질의 안감용 원단을 준비해주세요. 둘 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 비율로 출력한 패턴을 원단에 대고 그려줄게요. 중심선이나 트임 위치 등의 정보도 옮겨놓으면 편합니다. 바느질을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접 안쪽으로 재봉선까지 옮겨 그리시면 나중에 편리해요. 이번엔 패턴이 한 조각이라서 깔끔하죠. BMR 캔 패턴은 A4 용지 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줬는데요. 앞중심을 기준으로 반전해서 사용하면 되세요. 오늘은 각각 방탄인형과 BMR 캔 바디에 맞게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민 방식도 두 가지로 보여드리고요. 안단 패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단 작업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안단용 원단을 미리 재단해 놓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주로 접착 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안단 없이 접어서 하는 방법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원단과 안단 조각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접착 심지를 쓰면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아요. 먼저 목둘레를 따라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때 몸판의 겉면과 접착 심지의 꺼끌한 접착면이 모두 위를 보고 있어야 해요. 바느질을 다 했다면 접착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접을 조금만 남기고 잘라냅니다. 5mm 시접이니까 3mm 정도 잘라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접착 심지를 포함한 시접을 몸판의 안쪽 면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열 때문에 심지가 녹아서 몸판의 원단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네크라인이 깔끔하게 마감되었어요.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죠? 진동둘레, 즉 겨드랑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줍니다. 접착 심지가 구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진동둘레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가위집을 내줍니다. 재봉선에 닿지 않게 한 3-4mm 정도만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곡선이 되도록 시접을 접어줍니다. 다림질이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더 깔끔해요. 그리고 몸판 겉면에 스티치를 넣어 시접을 고정합니다. 여기 목둘레는 접착 심지를 이용해서 접은 거고 겨드랑이 부분이 심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티치를 넣은 거예요. 이제 옆구리 부분을 이어줄게요. 몸판 겉면끼리 마주보도록 포개어 놓고서 바느질합니다. 그리고 밑단에 시접을 접을 건데요. 이번엔 바느질하지 않고 원단용 딱풀로 묻혀줬어요. 옆구리에 시접을 양쪽으로 가른 뒤에 시접을 접어서 붙입니다. 물론 여기에 접착 심지를 써도 되고 아까 겨드랑이 부분처럼 접은 뒤에 스티치를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밈 작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정국이 인형이 기본으로 입고 있던 옷처럼 윗부분만 오픈되는 형태가 있고 오른쪽에 이런 나시처럼 완전 오픈형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먼저 완전 오픈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찍찍이를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오른쪽 등에 붙일 찍찍이는 넉넉하게 1cm 정도 폭으로 만드시고요. 저는 여민부에 미리 안단 작업을 해놨지만 그냥 시접을 접은 뒤에 바로 찍찍이와 함께 꼬매셔도 돼요. 찍찍이를 몸판 아래에 놓고 벨크로 부분이 위를 향하게 꼬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략 한 5mm 정도가 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편 찍찍이를 붙인 뒤에 잉여부는 잘라냅니다. 이 반대쪽 찍찍이는 처음부터 5mm만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이걸 여민부에 시접을 접어서 같이 꼬매면 되는데요. 이번엔 겉에서 보이지 않게 안쪽에 딱 맞춰서 꼬맵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붙이면 안 되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붙여보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원단이 포개지지 않기 때문에 두꺼워지지 않고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한 마감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포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원단을 패턴에 대고 트임부를 표시합니다. 오른쪽 등만 트임을 잘라놔요. 그리고 트임 아래까지는 시접을 포개서 바느질로 이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윗부분만 열리게 되겠죠? 찍찍이를 쓰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똑딱이 스냅을 사용해 줄게요. 암수를 항상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암 똑딱이를 오른쪽 등판의 맨 위 시접 부분에 꼬맵니다. 왼쪽 등판의 시접에는 숫 똑딱이를 꼬맬 건데요. 시접을 접을 거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똑딱이들이 모두 고정되었으면 시접을 접어서 스티치로 고정합니다. 두꺼워질까봐 오른쪽 등판에는 시접 처리를 안 했어요. 제공틀이 있으면 미리 지그재그 재봉을 해두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울 풀림 방지액을 발라줄게요. 원단에 묻으면 색이 진해지니까 다른 부분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여밈 처리를 하실 땐 반드시 늘어나는 원단을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인형이 입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아래를 다시 뜯어서 완전 오픈형으로 바꿔줬어요. 니트 원단으로 다시 만들었는데요. 귀엽죠? 같은 방식으로 좀 더 파인 농구 저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여밈을 앞으로 바꾸면 이런 조끼도 가능하겠죠. 그럼 다음번엔 바지 튜토리얼을 들고 오겠습니다.